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 29분입니다. 조금 충전을 하고 왔어요. 충전.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오늘 310 언더로 내려왔잖아요. 오늘 310 언더로 내려왔는데 챙겨보셔야 될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잖아요. 이제 322.66 아래에서 이번 달 끝난다 그러면 이제는 믿을 수 있잖아요. 네? 322.66보다 낮게 이번 달에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인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봉을 볼게요. 이주봉은 딱히 할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주봉. 자, 주봉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데드죠. 자, 여기 네, 선행 스팬 1 찍었어요. 1을 찍었다고. 선행 스팬 1을 찍었습니다. 이를 찍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걸 찍었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다고. 근데 지금 기준선 26 값이 얼마냐면 310 정도 돼요. 310. 자, 주봉이 언제 끝나요? 내일 끝나죠.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310보다는 작을 거라고. 지금 얼마예요? 307.75. 그 얘기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2.25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내일 국내 증시는 2.25포인트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마무리가 되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일단 얘는 마무리 짓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기준선 26 위로 올라가 버리면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주봉 종가는 310점 땡땡보단 낮을 거다. 그래서 상승폭은 2.25포인트 이내다.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25포인트를 제외한 그 아래쪽은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상승했을 경우에 2.25포인트 이상 못 오른다는 거지. 내려가는 거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내려가는 거에는 제약이 없다고. 자유롭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일봉은 뭐 볼 것도 없고. 그죠? 볼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 종가는 310점 땡땡. 310점 땡땡보다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스피 지수는 2377.76보다 낮잖아요. 2377.76보다 낮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2377.76보다 이번 달 종가가 낮을 거다 그러면
에헤이 무슨 소리,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제 지금이 2300도 붕괴됐잖아요. 2300도 붕괴됐기 때문에 이젠 제가 2377.76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겁니다. 예. 이주봉, 예,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뭐 할 얘기 없어요.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코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버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한 얘기가 뭐죠? 3025원 곧 간다. 그죠? 코버스 3025원 곧 간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기동전사 곱보 3025잖아요. 그러니까 3025원을 조만간 갈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팔고 싶으면 3025원보다 높게 파셔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3일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찍었죠? 네. 야, 진짜 찍었잖아요. 3025원 그거 났잖아. 넘어갔잖아. 네. 그쵸? 오늘 수요일이에요. 딱 날짜 맞춰서 끝낸 거야. 내일은 27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지. 찍었잖아. 그러니까 3일봉은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쵸? 3일봉은 다 한 겁니다. 3일봉은 이제 끝! 예,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내렸을까? 그거를 이런 지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시면 왜 2300이 무너졌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왜 3025원을 간 거지? 몰라. 근데 이렇게 지표를 보고 있으면 3025원까지는 가야 끝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3일봉은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3일봉은 이제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남았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2주봉이 올라탔죠. 예? 2주봉이 올라탔다고. 근데 문제는 얘는 시간이 내일하고 일주일하고 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버텨야 돼.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얘가 지금 올라와야 될 자리는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너무 빨리 왔어요, 얘는.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예? 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또 다시 빠지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올라오면 돼요. 다음 주 금요일에.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예, 3,200원을 갈 수 있습니다. 3,200원. 그러니까 지금 3,025원이 상승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예? 3,025원 이상에서 일주일을 더 버텨준다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2주봉이잖아요. 보세요. 얘는 10월 23일부터 시작했잖아요. 10월 23일에 시작해서 11월 3일에 끝나요. 11월 3일. 11월 3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다시 시작한 봉은 11월 17일에 끝나요. 응? 그쵸? 네.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11월 3일 종가. 11월 3일 종가가 3025원보다 높냐 낮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월 3일의 종가가 3025원보다 높으면 이제 3200원대로 가겠다는 얘기고, 예, 그게 아니면 이제 저 왔다 갔다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또 해야 된다. 자, 내일까지 여기 얼마예요? 예,
3,110원. 3,110원이요. 3,110원. 빼기. 지금 3,060원이죠? 그럼 얼마예요? 50원 올라요, 50원. 50원은 3,060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 1.6%예요, 1.6%. 그럼 0.8% 지수가,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0.8%를 더 내리면, 지금 지수에서 0.8%를 더 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다음 주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3일봉은 역할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응? 자, 고버스의 3일봉 3,025원. 얘는 끝났다고. 끝! 얘한테 이제 더 이상 바라면 안 돼. 얘는 이제,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 두 가지 방법. 자, 1. 내일은 10월 27일입니다. 예, 종가가 3,110원보다 높든가. 2. 다음 주 금요일, 이제 11월 3일이죠. 종가가 지금 현재 3,025원을 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그 다음은 3,200원대 이상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이제 3,200원대로 가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이 중간에 봉은 어떻게 그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가는 거예요. 자, 내일 종가가 3,110원을 넘거나 다음 주 종가가 3,025원을 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다음 타겟은 3,200원이 되는 거고요. 두 개 다 만족을 못하면 이제 와리가리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죠. 됐죠? 뭐 다른 건 크게 이슈 없어요. 다른 건 이슈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와 있나? 아직 안 왔어요. 인버스도. 인버스의 목표가는 5,230원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아직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큰 의미는 없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연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봉. 자, 보이세요? 응? 이걸 봐야 돼, 이걸.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세요. 2250, 여기가 시가예요. 시가. 2249입니다. 그럼 지금 2299죠. 50% 빠지면, 여기서 50% 빠지면 음봉 되는 거예요, 음봉. 응? 여기서 50%가 빠지면 음봉이 된다고요, 음봉. 오늘 코스피 지수 64% 빠졌어요, 64%. 그 얘기는 오늘 정도로 한 번만 더 내리면, 연봉이 음봉이 돼요. 지금 저 윗꼬리가 보이시나요? 윗꼬리 크기가? 윗꼬리 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까지 형태로만 본다면 이게 상승장은 아닌 거죠. 10월 26일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장은 아니잖아, 솔직히.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상승장이 어딨어요. 그것도 막판으로 다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려놓은 고가, 이 고가를 회복할 생각이 없다면 저는 시가 아래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윗꼬리를 그리러 올라간 거지 상승장을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2668 그쪽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고점은 찍은 거고, 고점은 찍은 거고 아직 저점을 찍은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2668을 찍을 때 사람들 눈에는 그게 고가가 아니라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668보다 더 높은 2700, 2800, 3000, 3500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른 게 있어요? 오른 게 있을까? 저가가 2180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가가 2299니까 한 120% 오른 거예요. 120%. 올해 저점 대비 120% 올랐다고. 120%. 그럼 저점 대비 120% 오르면 상승장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상승장입니까? 반등했다가 빠진 거지. 자,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저점을 깬다고 봐요. 2134 깰 거라고 봐요. 계속. 이건 제 주장이에요. 저는 작년 저점을 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다라고 보는 거. 그래야 맞다. 작년 저가를 깨야 정상적인 봉의 형태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하방을 주장하는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68을 찍을 때도 지금도 계속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봉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연봉으로 보니까 우와 이거 뭐 윗골이 엄청 달렸고 양봉의 크기는 크지 않고 그런 걸 이제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종가를 보세요. 이게 뭐 엄청난 상승이에요. 요만큼 오른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자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유입돼야 상방으로 가는 거지. 차트를 그린다고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7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9조 2천억 샀습니다. 9조 2천억. 위로 갈 수가 없지. 개인이 이렇게 사는데 위로 어떻게 가요? 자, 1월부터 얼마 남았어요? 6,673억 남았어요. 6,673억 남았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10개월 동안 6천억 팔았다. 6천억. 6천억 팔아서 이게 상승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개인이 6천억을 팔아서 상승장이 되냐고요.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좀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21년 12월 달에 개인이 현물을 9조 팔았어요. 9조. 한 달에 9조 팔았어. 한 달에 9조 팔고도 30% 올랐어요. 30%. 30% 올랐다고.
이게 지금 한 달치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개월 동안 매도한 게 한 달치도 안 돼요. 지금 자금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상승장이고 2600을 가고 2700을 가고 2800을 가고 3000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어요. 저는 차트라는 게 돈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실체고 차트는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돈으로 차트를 그리는 거니까. 근데 돈이 지금 계속 개인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상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개인이 상방을 보면 끝난 거라니까요. 개인이 상승장을 외치면 나가린 거야. 그래서 썸머랠리도 나가리 됐고, 뭐 산타랠리에 온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산타랠리 온다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못할걸? 코스피 지수는 50% 내리면 시가에 50%. 이제 2800이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미래가 보인다고 하신 분 있었죠? 저는 그게 보여요. 그죠? 2023년 8월까지는 2800을 가고 연말까지는 3000을 가고 내년까지는 3500을 간다. 네가 안 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헛것을 본 거지. 그 배터리 아저씨가 배터리 좋다고 난리치니까 조롱하다가 본인도 물렸잖아요. 본인도 80만 원에 사서 물렸어. 지금 62만 1000원. 오늘만 10% 빠졌어.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 지수가 2800을 갈 가능성이 있어. 그죠? 3000을 갈 가능성도 있고 3500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현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봉을 어떤 시간까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고 뭐 무조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문가라는 존재를 안 믿습니다. 제가 전문가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짜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뭐 금융을 전공해 본 적도 없고 유학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지표가 궁금해서 차트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금융을 전공하고 증권사 같은 데서 일하고 해외에서 학위 받았으면 제대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차이가 없다고. 저같이 차트나 끄적거리면서 공부한 사람이나 해외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시장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한 가지 논리로 분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논리로 분석이 안 된다니까. 그냥 한 가지 논리로 분석이 잘 되는 시간이 있는 거지. 이런 시기는 이런 방식이 잘 통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맞는 시점이 또 와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확신에 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판단을 내려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조건이 완성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2300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이미 고버스 3일봉에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따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3025원이 도달한 시점에서는 아무런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예를 들면 내일 종가가 그죠 3110원을 넘어가면, 또는 다음 주 종가가 3025원보다 높다면,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이제 32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격을 보고 관찰하셨다가 그 가격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의 가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가격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든 아니면 가치 분석이든 어떤 전제가 깔려 있고, 그 전제가 수행되느냐 수행되지 못하느냐에 따라 또 결과값도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전제해서 정보를 전달해 줘야 잘 됐을 경우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그 투자자의 리액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애고 그죠? 허를 찌르는 강세장이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강세장이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본인은 그냥 말을 던지고 끝이잖아. 여기 저기 가서 허를 찌르는 강세장이 온다고 온 동네 다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증시는 폭락했어요. 하락도 아니고 폭락했어. 그죠? 그럼 이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냥 9월은 하락하는 달. 아니 8월에는 허를 찌르는 강세장이 온다고 해놓고 9월이 지나니까 9월은 하락하기 좋은 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결과가 바뀌면 말도 바꾸고 과거에 했던 얘기도 다 뒤집어 버리는데. 투자자는 뒤집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바꿀 수 있고,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말을 뱉은 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근데 틀렸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근거로 했던 데이터 분석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을 제공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요. 자기의 분석 방법을 스스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제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근데 틀렸어. 그럼 제 방법이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법이 맞는 거고 제 방법이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제공자는 말을 뒤집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왜? 그냥 결과가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논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 수십 년 동안 겪어보셨잖아요? 예? 수십 년 동안 겪어보셨을 거예요. 전문가 매번 바뀌어. 왜? 안 통하거든. 예?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영원한 전문가가 없는 거야. 결국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뷰를 제공하는 게 전부라고 봐요. 그걸 채택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든 활용하지 않든 그건 투자자의 고유 영역이고, 정보 제공자는 자기의 논리와 뷰를 제공하는 게 전부입니다. 틀리면 실력이 없는 거고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하방 뷰를 이야기한 건 1월부터예요. 1월부터. 1월부터 하방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방뷰를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8월 달이 되니까 이제 욕만 정말 엄청나게 얻어먹었죠. 근데 지금 종가를 보세요. 1월 달로 돌아왔어. 돌고 돌아서 10월이 됐는데 1월 달로 돌아왔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8월 달에 봤을 때는 제 분석은 진짜 엉터리죠. 말도 안 되고 쓰레기인 거예요. 왜? 내려간다고 했는데 안 내려가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닌 거죠. 분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쓰레기도 아니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작년 저점,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가 작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의미가 있는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게 어느 시점, 그죠? 어느 가격,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그 분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중에 리더스탁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의지? 그런 건 진짜 인정할 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자는 그래야 돼요.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분석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하방을 주장해요. 지금 2299인데 2134도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 종가는 2134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023년 12월 말일 종가는 2134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파동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하방을 보시고 싶은 사람들은 그 파동에서 꼭지를 잡고 아래쪽을 노려야 되지.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방으로 세팅했다가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함부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